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니의 장망원 렌즈 400, 800mm 렌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나올까 싶었는데 나왔어요. 소니 최초의 800mm 이상을 지원하는 장망원 렌즈입니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400, 800 렌즈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거나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렌즈는 아니긴 해요. 왜냐면 400mm부터 시작하는 화각을 사실 감당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400, 800 렌즈가 꼭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생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약간 스포츠 경기,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뭔가 직캠 촬영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원거리 풍경 찍으러 갈 때는 그때는 제가 좀 장망원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원거리에 있는 동물을 찍어야 된다거나 스포츠 사진, 직캠, 그리고 또 당연한 거지만 조류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교복 같은 렌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니에는 100, 400 렌즈가 있었고 이 100, 400 렌즈에 이어서 200, 600 렌즈가 출시가 됐었죠. 저는 사실 이 100, 400 렌즈를 여행 갈 때 거의 무조건 가져가는 렌즈처럼 쓰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100, 400 렌즈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스포츠 촬영이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찍기는 하는데 해외여행 갈 때 무조건 가져가는 게 100, 400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0, 600은 구입을 안 했어요. 200, 600은 제가 사용하기에는 한국에서 찍기에는 조금 너무 먼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뭔가 레이싱 촬영이나 이럴 때는 200, 600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100, 400에다가 APS-C 크롬 모드를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100, 400이랑 200, 600은 좀 겹치잖아요. 400, 800은 100, 400 뒤에 나온 아예 그냥 뒤에 화각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400이랑 200, 600을 두 개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00, 600을 안 사신 분들인데 뭔가 약간 장망원의 촬영을 기대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200, 600을 쓰고 있는 분들이 기변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길이는 보면은 100, 400 렌즈는 사실 굉장히 컴팩트해요. 필터도 77mm이고 딱 들고 있을 때 이거 70, 200인지 헷갈릴 정도거든요. 그냥 이렇게 넣어갖고 보관함에 넣어놓으면, 가방에 넣어놓으면 잘 안 보면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70, 200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0, 400 들고 나간 적이 있고요. 100, 400인 줄 알고 가지고 나갔는데 70, 200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200, 600은 확실하게 외형 자체가 다르죠. 200, 600은 딱 봐도 망원 렌즈예요. 차이가 뭐냐면 100, 400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컴팩트하지만 줌을 하면 경통이 튀어나옵니다. 이너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200, 600은 이너줌이에요. 그래서 렌즈를 뺐을 때의 길이를 생각하면은 사실 100, 400이랑 이 200, 600이랑 엄청난 차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구경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후드를 뒤집어 깠을 때, 그래서 휴대성 면에서는 100, 400이 확실히 좋지만 쓸 때의 길이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400, 800 렌즈는 200, 6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느낌이 그냥 200, 600의 약간 확대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얘도 이너줌이에요. 그래서 화각을 바꿔도 길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너줌 렌즈입니다. 이렇게 후드를 딱 해서 보면은 이렇게 멋있어요. 소니가 200, 600 사용하시는 유부남 분들을 위해서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마 와이프는 잘 모를 거예요. 자, 이 렌즈의 무게는요, 100, 400 같은 경우는 얘는 무게가 확실히 가벼워요. 1395g.
근데 200, 600부터는 확실히 좀 무거워지거든요. 2115g. 그러면 400, 600은 2475g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200, 600 같은 경우는 렌즈 풋을 얘를 분리하는 게 됩니다. 얘를 이거 풀어가지고 요거 풀어서 이렇게 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 풋이 분리되는 장비들은 소니가 보통 렌즈 풋을 뺀 상태의 무게를 이야기해요. 근데 400, 800은 얘가 볼트로 풀게 돼 있어요. 요게 그 400mm 렌즈라든지 600mm 렌즈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데 요 400, 800은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꼈을 때의 무게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 600이랑 400, 800의 무게 차이는 요거 정도의 차이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차이는 아니에요. 이 400, 600은 소니에서 최초로 800mm를 지원하는 줌렌즈인데 이게 텔레컨버터를 쓰게 되면은 1.4랑 200 컨버터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200 컨버터를 하면 1600mm에 해당해요. 엄청난 장망원 렌즈가 된다라는 거죠. 새 찍는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만족스러운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 이 100, 400 렌즈를 쓸 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흔히 말하는 세미파포컬, 이게 세미파포컬이 좀 안 되거든요. 근데 400, 800은 됩니다. 그래서 화각을 바꾸면서 하는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가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소니의 알파9 마크3 같은 경우는 120연사를 지원을 하는데 렌즈에서 120연사를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400, 800은 AF-C 모드에서 120연사를 지원하고 동영상 240프레임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도 당연히 240프레임에 대응하는 AF 성능을 제공합니다. 자, 이 400, 800 렌즈는 뭔가 약간 렌즈 구성도를 보면은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200, 600도 2D 렌즈가 많았지만 비구맨 렌즈가 한 개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400, 800은 2D 렌즈만 들어가 있어요. 비구맨 렌즈 없이 그냥 2D 렌즈로만 특수 렌즈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화질과 결과물을 보여준다고? 이게 사실은 조금 놀라웠어요. 조리개는 11매의 원형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고 이 400, 800 같은 경우는 이 화각이 바뀔 때 근접 촬영의 거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400mm일 때는 1.7m, 800mm일 때는 3.5m의 근접 촬영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렌즈 측면에 보면은 최단 촬영 거리를 제어하는 요 레버가 있거든요. 기존의 200, 600 같은 경우는 이게 뭐 10m에서 2.4m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얘는 이 초점 거리에 따라서 근접 촬영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10m에서 니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최단 촬영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풀 모드 10m에서 최단 촬영 거리까지만 지원하는 거 또는 8m에서 무한대까지 지원하는 3개의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FTM이라 그래서 원래 소니는 바디에서 DMF 모드라는 걸 썼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렌즈에서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를 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는 점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AF, MF 버튼 당연히 있고요. OSS 이 스위치가 온, 오프가 있고 모드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 좌우 보정되는 게 1번, 상하 또는 좌우 보정되는 패닝샷 모드가 2번, 격한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게 3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개의 렌즈를 보면은 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터가 다릅니다. 100, 400은 GM 렌즈이기 때문에 얘는 DDSSM에 더블 리니어 모터가 붙은 플로팅 포커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최신의 기능이었는데 200, 600 같은 경우는 플로팅 포커스가 아니라 그냥 DDSS만 썼거든요. 근데 400, 600 같은 경우는 리니어 모터입니다. XD 리니어가 아니라 그냥 리니어예요. 근데 이게 100, 400은 플로팅 포커스인데 앞에가 DDSM, 뒤에가 더블 리니어인데 400, 800은 그냥 리니어 모터라고 말해요. 그러면 더블 리니어가 아닌가? 소니는 리니어가 2개가 하나에 패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쌍이 1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블 리니어라고 하는 거랑 리니어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D 리니어 할 때도 한 개 XD 리니어를 보면 두 개가 같이 쌍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그냥 두 개가 하나로 되어 있는 리니어 모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왜 XD 리니어를 안 썼을까? 16mm는 XD 리니어를 썼는데 얘는 왜 XD 리니어가 아니라 그냥 리니어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16mm는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힘이 센 걸 넣어야 되니까 XD 리니어를 넣고, 소니는 이미 리니어 자체만으로도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여기다가 막 더 센 거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센 모터가 들어가 있지만 이 정도는 그냥 리니어라고 한다. 더 엄청난 것들은 XD 리니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렌즈를 보면은 확실히 AF가 빨라요. 체감이 될 정도로 그냥 AF가 부드럽게 빠르게 훅훅 잘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400, 800 렌즈는 장망원 렌즈이다 보니까 더 많은 장망원의 초점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1.4 컨버터, 200 컨버터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1.4 컨버터하고 200 컨버터가 있는데 이 거를 끼면은 더 장망원 렌즈가 되죠. 400, 800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1.4 컨버터를 낀다? 그러면 초점 거리가 560에서 1120mm, 조리개는 f9.0에서 f11까지 대응하는 렌즈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200 컨버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때는 800mm에서 1600mm, 조리개의 구간은 f11에서 f16의 렌즈가 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화소가 큰 알파1, 마크2, 알파1 쓰시는 분들은 APS-C 크롬 모드도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400, 800에다가 200 컨버터 썼는데 APS-C 모드까지 쓰잖아요. 1200에서 2400mm까지 되는데 f13에서 f16까지 대응하는 렌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나요? 못 찍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너줌이라는 거. 근데 아무래도 이게 200 컨버터를 쓰게 되면은 조리개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위상차 AF가 동작을 하느냐. F16에서 위상차 AF가 동작을 하려면 바디가 그걸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얼마의 조리개까지 위상차 AF가 동작하는 걸 봐야 되는데 오래전에 출시된 모델들은 그게 안 될 건데 알파9 시리즈는 F16까지 위상차 AF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알파1 당연히 되죠. 근데 M4랑 R5는 F22까지 대응하거든요. 알파1도 F22까지 대응해요. 그러니까 얘를 써도 위상차 AF가 전 구간에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에 뭐 M3라든지 R4라든지 이런 거에는 쓰시면 안 돼요. 근데 M4라든지 R5라든지 요 모델들은 위상차 AF를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연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AF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 컨버터는 위상차 AF를 지원하는 알파9 시리즈, 알파1 시리즈를 추천드리고 APS-C 크롭 모드는 알파1이랑 알파1 마크2 두 개는 화소가 커서 크롭해도 쓸만하니까 이게 2400만 화소의 알파9 시리즈는 APS-C 크롭 모드 하기에는 화소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세 개의 렌즈가 있는데 간단하게 비교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필터 구경은 100, 400은 77mm, 200, 600은 95mm, 400, 800은 105mm입니다. 그래서 필터 사려면 돈을 좀 써야 돼요. 세 렌즈 모두 마운트링 자체는 분리가 안 돼요. 회전은 되고 이 마운트 링은 분리가 안 되지만 100, 400이랑 200, 600은 이렇게 렌즈 풋을 분리시킬 수 있는데 400, 800은 풋을 분리시키려면 이 렌즈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렌즈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스트랩을 이렇게 렌즈 측면에 걸 수 있게 이렇게 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스트랩을 걸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렌즈를 딱 봤을 때 100, 400은 어차피 작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사실 이런 200, 600이나 400, 800 같은 경우는 무게 밸런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봤을 때 소니의 렌즈들이 예전의 렌즈들은 앞이 엄청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앞에는 최소한의 렌즈를 넣어서 중간 정도의 무게를 중심을 놔요. 그래서 이거를 카메라에 꼈을 때 실질적으로 카메라에 얘를 껴서 파지했을 때의 무게를 보면은 여기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앞이 무거우면 이렇게 놔지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놔도 무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장시간
사용할 때에 스트랩을 이 풋에다가 걸어서 쓰면은 생각보다 쓸만해요. 아무래도 장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원거리 촬영을 당연히 많이 할 것 같은데 400, 800 렌즈가 타사의 렌즈들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타사의 렌즈들은 장망원이 이렇게 봤을 때 화각을 바꾸면 경통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경통이 튀어나오는 게 왜 안 좋냐면은 촬영할 때에 이걸 바꾸게 되면은 다른 렌즈들 같은 경우 이걸 막 힘줘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촬영하다가 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틀어지거든요, 몸이. 근데 소니는 굉장히 가벼워서 힘들이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확 바꾸니까 보세요. 이게 400에서 800이 확 800, 400, 800, 400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한 손으로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딱 간다라는 건 촬영하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파포컬을 소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어는 아닌데 세미파포컬을 생각하고 화각을 바꾸면서 연속 촬영을 하는 거를 감안해서 렌즈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스포츠 촬영이나 원거리 촬영을 할 때에 화각이 바뀌면서 초점이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건 소니의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인터넷 봤는데 되게 안 좋은 화질이다 이런 얘기들이 루머상에 있었었는데 제가 막 찍어봤는데 삿포로 가서 야생의 여우도 찍어보고 백조도 찍어보고 막 이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사용한 느낌을 알려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